우리들, 뭐 저를 포함한 특히 여러분들, 젊은이들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하루 종일요, 휴대전화 벨소리도 여러 가지죠. 또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뭐 카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까똑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런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벨소리 울리죠. 쇼핑센터를 가도 요즘에는요, 막 음악이 뭐 테크노 음악 같은 게 막 들려요. 아무튼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요, 너무 시끄러우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지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연말에요, TV를 바빠서 잘 못 보는데요, 어쩌다 TV를 틀었어요. 많은 토크쇼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내지는 요즘 이제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왜 그룹으로 다니면서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 그걸 봤는데요, 하나같이 너무나 말이 많아요. 계속 말을 해요. 심지어는 그 밑에 자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과연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을 할 틈이 있을까? 걱정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배우면요, 그게 뇌에 저장이 되죠. 근데 이 배운 것이 정말로 자기 것으로 습득이 되려면 배운 다음에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배웠던 정보들이 단백질 분자, 프로테인 파티클로 바뀌어서 뇌에 싹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 고3들, 재수생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막 야간 자율학습 막 10시 반, 11시까지 막 빡빡 줄 긋고 하고 와요.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하죠? 게임해야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그 용적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배운 것들을 좀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가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와서요, 게임을 딱 열심히 하면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한 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가 무지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고. 그러니까 뇌를 쉬게 하려면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이렇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에요. 자녀가 와서 이렇게 좀 약간 멍 때리고 있거나 소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꼴을 못 봐요. 쉬는 동안에 다리라도 좀 움직여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너 숙제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 다음 할 걸 빨리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하루 종일 소음, 사람의 말소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에 너무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생각을 차근차근 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너무 지루해하고 못 견뎌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충동적이고 욕구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요즘 들고 싶어하는 명품 뭐 백들 있죠.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태블릿 PC, 뭐 좋은 스마트폰 나오면 막 갖고 싶고, 그죠? 그게 자존심이 막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심지어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욕구마저도 지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는 참 없이 살던 시대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여러분들의 딱 중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한참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 전 단계였고요. 그렇지만 저희 역시도 갖고 싶은 거를 충분히 잘 갖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 운동용품을 이렇게 파는 조그만 잡화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쇼윈도에 스케이트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하얀색 가죽 스케이트. 우리 김연아 선수가 신는 피겨 스케이트가 딱 걸려 있는데요.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버지랑 손을 잡고 거기 잡화상 앞에 가서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저걸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산타를 믿었던 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사주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리고 1년을 또 기다려요. 아,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로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결국 그것을 6학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빨간색 스케이트였어요. 전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그 스케이트를 6학년 때 받았는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어떤 마음이 한편 들었느냐 하면은 아,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이게 5년 이상이 걸렸지만 내가 그걸 갖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풍요롭죠. 물질이 요즘엔 넘쳐나요. 여러분들 여기 휴대폰, 휴대전화기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요.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신상품이 나오면 빨리빨리 움직이고 뭔가 기능이 더 좋은 걸 갖고 싶단 말이에요. 이처럼 늘 너무 지루한 걸 못 견디고 빨리 움직여야 되고 원하는 건 빨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뭔가 침묵이 흐르는 건 너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러면 충동 조절이 어렵고 이 충동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욕구 지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딱 정해진 결과는 물론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상해보고 그 예상된 결과를 가지고 방향도 수정해보고 오류도 바꿔보고 그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기능 중에서 여타의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조절 기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언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와서 야, 나 이거 선물로 받은 옷인데 어때, 이쁘지 않냐? 자기가 봤을 땐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야, 됐다 촌스럽다 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완전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구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절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조절 기능은 자기가 편안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없는 아주 편안한 안정된 상태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태 하기 싫은 거를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면 조절 기능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절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조절 기능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란스러움, 시끄러움, 너무 빠름, 그다음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자가 너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을 못 갖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조용하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런 것들이 조절 기능을 망치는데 가장 주역이다. 그래서 사일런스, 침묵을 즐길 줄 아셔야 합니다. L'amour, personne à l'horizon, puisque le temps assassin, personne ici n'a plus de saison. Pourquoi écouter en vain la météo cruelle? Moi j'aime autant. 여러분의 삶은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자, 인간이 행복하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이래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뭘 하나 이룬 거 이것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 뭐 재벌이라고 하루에 5끼를 먹겠습니까? 그리고 뭐 금변기에서 볼일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재력가들이 꼭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친지, 친구, 가족들과 편안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과연 마음이 편안한가를 보려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하는 거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가끔요, 어떤 엄마는요, 애랑 걸어갈 때요, 아이의 보폭에 자기 걸음을 안 맞추는 엄마가 있어요. 막 자기는 빨리 가요. 근데 아이는 아무래도 엄마만큼 빨리 못 걷거든요. 그럼 가다가 자꾸 넘어진다고요. 넘어지거나 이렇게 발이 꼬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똑바로 걸어, 잘 따라오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그것처럼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타산지석을 삼아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나는 닮지 말아야 되겠다. 저 남자는 되게 추운데 자기 혼자 목도리 하고 가네. 옆에 가는 여자친구한테 목도리 안 돌려주네.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나의 내면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야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싸이 씨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화평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게 됐는가 하는 걸 분석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기면 왜 그럴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물어봐요, 젊은이들한테. 야, 여기 싸이의 말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 같으니?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자긴 쳐요, 그냥 이렇게. 추느라고 정신이 없지? 이걸 다양하게 분석을 안 해봐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보다 교육적인 지원을 훨씬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랑 어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너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음식이요. 그리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그렇죠. 다 사진 찍어요. 그리고 열심히 올려요. 그리고 거기서 반응이 안 오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작 나랑 밥을 먹으러 간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이거. 저는 그걸 보면서 삶이라는 게 기념도 해야 되고 사진도 올려서 나중에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모든 게 이벤트예요. 모든 게.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상대방이 지루해할 것 같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소문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사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그저 농담하고 좋게 웃고 떠들다가 끝나지, 정말 진지한 나의 내면, 나의 고민, 내가 가족 간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들,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친한 친구하고도 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가만히 감고 나의 내면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감은 눈의 힘을 배꼽으로 보내보세요. 배꼽. 그리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왜 왔나? 나는 요즘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나? 어떤 걸로 갈등하고 있나? 나는 누군가? 나한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무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화장실은 한 번씩 가시죠. 화장실 가실 때 스마트폰 가져가지 마시고 배꼽에 힘을 보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내가 불안할 땐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